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봅니다. 자, 알테오젠이 오늘 62평을 이탈했습니다. 3% 정도 빠졌고 장중에는 그 하락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장중에 한 6% 정도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 바이오 종목은 강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에 대한 인하 속도가, 금리는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인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작년 말에, 그쵸, 작년 말 12월 달에 보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보잖아요.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대부분 다 강세를 보였어요. 이게 왜 그랬었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쵸, 첫 번째 기대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구간이 금리 인하 속도가 조절되니까 아니다, 지나갔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그쵸, HLB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종목군들에서 탑티어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증가하는 그 종목군들 중에서 올해 들어서 큰 폭으로 올랐었던 종목군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현금 흐름을 확보한 기업들만 10조 이상으로 강세 구간을 보였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금리에 대한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내용을 감안해서 뭐가 나와요? 알테오젠에 대한 지금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근데 많이 올라갔기도 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매도 구간 아닙니다. 반등할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은 옵니다. 하지만 조정은 있다. 주식은요, 조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조정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딱 드릴게요. 알테오젠은 지금 시가총액이 8조 7천억입니다. 자, 근데 알테오젠의 여기 실적을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적자예요. 그렇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왜?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니까. 기대감이 없는 주식은 오르지 않습니다. 절대 안 올라요. 진짜. 장담컨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그렇죠, 실적이 좋아도 앞으로 향후 전망치를 좋게 발표하거나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와도 지금 피크일 수 있어, 그러면 주가 빠집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좋아서 빠지는 경우, 실적이 나빠서 빠지는 경우, 근데 나빠서 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알테오젠은 방어가 가능하죠. 시가총액이 10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머크와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벽을 넘어섰어요. 그 벽이 10조입니다. 10조. 물론 지금은 시가총액이 9조, 그리고 오늘 빠졌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8조 7천억까지 떨어진 것은 맞아요. 하지만 신약개발업체, 그리고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10조를 넘은 기업, 즉 기대감에 대한 레벨이 높아졌다. 이러려면 앞으로 현금 흐름 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유일하게 달성한,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유일하게 만들어낸 게 알테오젠하고 HLB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왜? 여기는 이미 계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HLB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16일 날 발표가 나옵니다. 이제 FDA에서 판매 허가 신청이 나왔는지, 삼상이 통과됐기 때문에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간 거죠.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 허가 신청이 나오면서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HLB도 많이 올랐고, 판매 허가 신청이 나온다는 건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 이후에 더 많이 올라간다. 근데 거기서 민감하게, 그쵸, 종목군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래 가치를 대입하는 순간 알테오젠의 가격은 싸진다. 머크로부터 연간 1조 원 정도의 현금 흐름, 그쵸,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딱 30배, 그쵸, 30배만 곱해주면 돼요. 그럼 30조죠. 왜 곱하느냐? 주식은 프리미엄을 받아서 거래되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삼성전자. 자, 내용 보시면 지금 78,000원이죠. 78,000원의 가격대가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470조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6조 5천억밖에 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어떻습니까?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실적이 잘 나왔을 때를 한번 보시죠. 50조, 43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적이 완전히 박살났는데 지금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다. 즉 선반영하고 있다. 이게 답이에요. 주식시장은.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간다. 그쵸? 그래서 기대감이 있을 때 그 최대치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감의 최대치는 제 기준상 30조입니다. 30조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조정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조정 구간에 우리가 효율 높은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요즘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그쵸? 이 내용들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여기 알테오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에요.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봐야겠죠. 이 두 가지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금리 관련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변동성이 큰 건 사실이니까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알테오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받아가서 정말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 가격이 빠르다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왜 가격을 기준해서 봤을 때 강한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라고 하느냐,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삼성중공업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8%,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저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뭐 크게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전기 관련주들이 강하죠. 재룡산업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강세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어때요? 35%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그런 종목군들도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75%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 없다는 점. 그렇죠. 이런 부분을 돌려가면서 내가 꾸준하게 내 조건에 맞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들 이해하실 수 있게 여기 실시간 타점으로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엔 그래요. 5월 13일 삼성중공업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이렇게 매매가 진행되죠. 전부 다 장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세 종목을 미리 추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믿을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런 정도의 타점을 잡을 수 있다. 결과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보셨으니까 일진전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를 했을 때 2%, 1%, 13% 이렇게 수익을 내가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체 시세를 다 먹지는 못했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익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망에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구독과 10억, 그쵸? 둘 중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무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공략하나요? 신고가 구간에 공략하죠. 그러면 이 내용을 기준해서 알테오젠 보면 명확하게 제가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평선 기준에서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을 때 62평을 이탈하잖아요. 다시 올라옵니다. 그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그렇죠? 실적 좋아지면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 실적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을 채워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물론 예측할 수 있죠. 뭐 수출 데이터나 그런 것들 보면서 근데 그게 확실하냐? 그것조차 불확실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주가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려면 돈이 들어가죠. 그 돈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돈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고 내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